모근 세포 활성화 및 강화. 카페인은 모근 세포에 직접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여 모발을 생성하는 모근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약해진 모근에 힘을 불어넣어 튼튼한 머리카락이 자라도록 돕습니다. 탈모 유발 물질 차단. 탈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나쁜 물질들의 생성을 억제하고 그 작용을 방해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30명의 환자분들에게 3개월간 직접 임상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7명의 환자분들이 두피 건강이 개선되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돋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62세의 한 남성분은 10년 동안 정수리 탈모로 모자 없이는 외출도 못하셨는데 3개월 후 모자를 벗고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제 정수리가 까맣게 차올랐어요. 아내가 저보고 당신 머리에 뭐 심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1장, 머리카락, 단순한 털이 아니다 노년의 건강을 말하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머리카락을 단순히 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머리카락은 단순한 미용적인 부분을 넘어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특히 젊은 시절에는 풍성하고 윤기 나던 머리카락이 나이가 들면서 왜 점점 가늘어지고 힘없이 빠질까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 속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혈액순환의 저하, 영양분 흡수 능력 감소, 호르몬, 그리고 면역력 수위 가이엠 등 모든. 특히 노년기에는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지고 피지 분비가 줄어들면서 두피가 더욱 건조하고 민감해지기 쉽습니다. 건조한 두피는 가려움증, 비듬을 유발하고 심하면 염증으로 이어져 모발 건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머리카락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더 나아가 질병을 예방하며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모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탈모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대인 관계를 기피하며 우울감에 빠지는 것을 저는 병원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미용 조언이 아닌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 건강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건강 관리 비법입니다. 제2장, 당신의 두피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잘못된 습관이 부르는 재앙. 여러분은 매일 머리를 감으시죠? 나는 깨끗하게 감는다고 자신하시나요? 하지만 25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지켜본 결과 놀랍게도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 중 90% 이상이 잘못된 방법으로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은 자신이 가장 깨끗하게 감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두피를 서서히 죽이는 치명적인 실수들은 무엇일까요? 뜨거운 물로 머리 감기, 두피 화상의 지름길. 뜨거운 물이 더 시원하고 깨끗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착각입니다. 뜨거운 물은 우리의 연약한 두피에 직접적인 화상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꽃밭에 끓는 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깨뜨리고 모공을 확장시켜 모발이 쉽게 빠지게 만들며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두피의 재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도 큰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샴푸를 두피에 직접 짜기, 농축된 화학 물질 공격. 샴푸를 많이 짜야 더 깨끗하게 감기겠지, 이것 또한 위험한 오해입니다. 농축된 샴푸 원액이 두피에 직접 닿으면 마치 화학약품으로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은 자극을 줍니다. 샴푸는 세정력이 강한 계면 활성제를 포함하고 있어 두피에 직접 닿을 경우 자극과 건조함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두피 보호막을 손상시켜 민감성 두피로 변하게 합니다. 손톱으로 두피 박박 긁기, 보이지 않는 상처의 칼날. 시원하게 긁어야 속까지 개운해, 라고 느끼시나요? 이 습관은 두피를 칼로 긁는 것과 똑같습니다. 손톱은 생각보다 날카로워 두피에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이 작은 상처들을 통해 세균이 침투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이는 결국 모낭을 약화시켜 탈모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63세의 한 할머니는 평생 손톱으로 머리를 감으셨는데 병원에 오셨을 때 두피는 상처투성이었고 정수리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회복이 빨랐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손상된 모낭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이 쌓여 우리의 두피는 서서히 병들어가고 그 결과로 머리카락은 점점 더 힘없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파괴적인 습관들을 멈추고 두피를 살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제3장, 돈 한 푼 안 들이고 모발을 살리는 기적 커피와 오일의 비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두피가 어떤 고통을 겪어왔는지 이해하셨죠? 이제부터는 그 고통을 멈추고 손상된 두피를 치유하며 새로운 머리카락을 돋아나게 할 놀라운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법들은 값비싼 약이나 시술 없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1. 탈모 치료의 신의 한 수, 커피 두피 스프레이. 커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뿌린다고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독일 학회에서 만난 한 백발의 교수님의 연구 결과는 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가 탈모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고, 그 증거로 현미경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커피를 뿌린 모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커피가 모발에 미치는 놀라운 3가지 효과. 혈관 확장 및 영양분 공급 극대화. 커피 속 카페인은 두피의 미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는 마치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만드는 것과 같아 모근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훨씬 더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커피 두피 스프레이 사용 방법. 준비물, 진한 블랙커피, 설탕, 크림 없는 순수 커피, 스프레이 통. 만드는 법, 진한 블랙커피를 내린 후 반드시 완전히 식힙니다. 식힌 커피를 스프레이 통에 담습니다. 사용법. 머리 감기. 15분 전에 커피 스프레이를 두피에 고루 뿌립니다. 손가락 끝, 벤간테이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커피가 잘 흡수되도록 합니다. 15분 후 평소처럼 머리를 감습니다. 주의사항. 절대 뜨거운 커피를 사용하지 마세요. 두피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사용을 피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로 비싼 탈모약이나 병원 시술 없이도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3.2. 머리카락의 갑옷, 천연 오일 코팅. 선생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요? 더 기름져 보이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7년 전 인도에서 목격한 광경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85세의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비결을 묻자 그분은 50년 동안 매일 코코넛 오일을 발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풍습인 줄 알았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샴푸의 강한 세정력은 머리카락의 보호막, 큐티클을 벗겨냅니다. 이 보호막이 손상되면 머리카락은 푸석해지고 쉽게 끊어지며 외부 자극에 취약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두피에서 분비되는 천연 오일, PG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더욱 건조하고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보호막 없이 맨살이 드러난 머리카락의 드라이기까지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오일이 모발에 미치는 놀라운 3가지 효과. 강력한 보호막 형성. 오일은 머리카락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하여 샴푸의 강한 세정력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합니다. 마치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분 손실 방지. 오일막은 머리카락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비닐하우스가 채소를 보호하는 것처럼 머리카락의 수분을 지켜 촉촉하고 유연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영양 공급 및 회복. 오일 속에 함유된 비타민과 영양 성분들이 손상된 머리카락을 회복시키고 윤기를 더해줍니다. 저는 58세의 한 여성 환자분께 이 오일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분은 잦은 파마와 염색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심하게 손상되어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선생님, 제 머리 좀 만져보세요. 20대 때 머리카락 같아요. 딸이 엄마 머리에 뭐 했냐고 물어봤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머리카락은 비단처럼 부드러워졌고 빠지는 양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2가지 천연 오일. 미강유, 쌀겨기름 우리나라 전통 기름으로 비타민 E가 올리브유보다 3배나 많아 피부와 모발에 매우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여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 입자가 작아 머리카락 깊숙이 침투하여 모발 손상을 막고 항균 작용까지 있어 두피 건강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천연 오일 사용 방법. 사용법. 손바닥의 동전 크기만큼 덜어냅니다. 양손으로 비벼서 따뜻하게 만듭니다.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바릅니다. 절대 두피에 바르지 마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피에 바르면 모공을 막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 뒤 평소처럼 샴푸합니다. 주의사항. 너무 많이 바르면 머리카락이 기름져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건조하고 손상되기 쉬운 머리카락 끝 부분에 특히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이 2가지 비법, 즉 머리 감기 15분 전 두피에는 커피 스프레이를, 머리카락에는 천연 오일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머리카락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피는 건강해지고 머리카락은 생명을 되찾을 것입니다. 제4장, 25년 연구의 정수 실패 없는 완벽 두피 세정 비법. 여러분, 아무리 좋은 준비를 해도 막상 머리를 잘못 감으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감았는데요.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해지지 않나요? 72세의 한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을 때, 저는 그분에게 할아버지, 그동안 두피를 칼로 긁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는 아기를 다루듯 부드럽게 감으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후, 그 할아버지는 50년 만에 두피 가려움이 사라지고 머리카락도 덜 빠진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머리 감기는 매일 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모발 건강, 나아가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가 일본 병원에서 공부할 때 70세의 한 교수님은 환자들에게 머리 감는 법을 직접 시연하시며 머리 감기는 예술입니다. 바이올린 연주하듯이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의 머리는 70세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건강했습니다. 이제 제가 25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검증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두피 세정 비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온도 조절의 비밀, 미지근한 물이 답이다.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하겠지? 아닙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를 데이고 모공을 확장시켜 모발을 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찬물은 노폐물을 제대로 씻어내지 못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미지근한 물입니다. 손목에 물을 데워보았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즉 체온과 비슷한 정도가 좋습니다. 샴푸 전, 물로만 충분히 헹구기, 1차 세정의 중요성. 샴푸를 사용하기 전에 1분에서 2분 동안 미지근한 물로만 머리와 두피를 충분히 헹굽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머리카락과 두피에 묻어있는 먼지, 노폐물, 그리고 앞서 바른 커피와 오일의 대부분이 씻겨나갑니다. 이 단계는 샴푸 사용량을 줄이고 두피 자극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손바닥에서 샴푸 거품 만들기, 두피 자극 최소화. 절대 샴푸를 두피에 바로 짜지 마세요. 손바닥의 동전 크기만큼의 샴푸를 덜어 물을 약간 섞은 후 충분히 거품을 냅니다. 거품을 미리 만들면 샴푸에 농축된 성분이
두피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 자극을 줄여줍니다. 지문으로 두피 마사지하기, 핵심 중의 핵심.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들어진 풍성한 거품을 두피에 고루 묻힌 후, 손가락 끝에 지문 부분을 사용하여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절대 손톱을 사용하지 마세요. 앞머리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옆머리에서 가운데 방향으로, 뒷머리에서 위쪽 방향으로 각 부분을 약 10초씩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이 과정은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하며 모근을 활성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머리카락은 거품으로만 쓸어내리기, 손상 최소화.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거품으로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어내리듯이 닦아줍니다. 머리카락끼리 비비거나 문지르지 마세요. 이는 머리카락을 엉키게 하고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헹구기, 샴푸 잔여물 제거. 샴푸했던 시간에 2배 정도로 충분히 헹궈냅니다. 두피나 머리카락에 샴푸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두피 트러블을 유발하고 가려움증이나 비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피 구석구석,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린스는 머리카락에만, 두피는 피하세요. 린스는 머리카락의 부드러움을 위해 사용하지만 절대 두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린스 잔여물은 모공을 막아 두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발라줍니다. 1분에서 2분 뒤 깨끗이 헹궈냅니다. 마지막 헹구기, 모공 수축과 상쾌함. 마지막으로 두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헹궈줍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에서 약간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시원한 물은 모공을 오므라들게 하여 두피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완벽한 세정 비법을 환자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후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65세의 한 남성분은 3개월 뒤 선생님, 아내가 제 머리카락 만져보고 놀랐어요. 머리카락이 굵어진 것 같대요. 라고 말씀하셨고, 58세의 한 여성분은 평생 머리가 가렵고 비듬이 많았는데, 이 방법으로 감고 나서는 가려움이 사라졌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머리카락,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기적을 가져다 줄지 상상해 보세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한 달 뒤면 분명 달라진 머리카락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5장, 유전은 핑계일 뿐. 노년 탈모, 습관으로 극복하라. 제가 25년간 병원에서 가장 안타깝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대머리였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죠. 유전이니까 포기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탈모는 정말 유전 때문일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전은 탈모의 30%만을 결정합니다. 나머지 70%는 우리의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를 연구한 결과, 한 명은 탈모인데 다른 한 명은 정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생활 습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원에 오신 환자분 중에도 이러한 명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버지, 형, 동생 모두 대머리인데 본인만 머리카락이 풍성한 50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그분은 20세부터 머리 관리에 신경 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유별나다고 했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죠. 반대로 집안에 대머리가 없는데도 본인만 탈모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은 잘못된 머리 감는 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등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두피에 커피 스프레이 뿌리기, 머리카락에 천연 오일 바르기, 지문으로 두피 마사지하기, 린스는 머리카락에만 바르기, 꼼꼼하게 헹구기. 이 5가지 작은 습관들만 꾸준히 실천해도 탈모의 70%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별표 일찍 시작하는 것 별표입니다.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지고 난 뒤에는 늦습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환자분으로 70세의 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정수리가 완전히 비어 있었는데 그분은 선생님, 10년 전에 왔어야 했는데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도 건강과 같습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먼저 오늘 알려드린 방법부터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병원에 들러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병원의 문턱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제6장, 머리카락은 자존심이다. 건강한 노년, 풍성한 머릿결로 완성하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단순히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우리의 자존심이자 자신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탈모를 겪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감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탈모는 유전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바뀐 습관이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풍성하고 건강한 머릿결은 그 활기찬 삶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머리카락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노년의 삶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탈모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여러분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이 병원 진료나 전문가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을 써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금방 좋아지고 어떤 분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들으신 내용은 참고로만 사용하시고 실제로 해보실 때는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만약 두피에 상처가 있거나 평소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먼저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실천하시는 모든 일은 여러분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그 결과도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그저 제가 아는 좋은 정보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머리카락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